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먼저 최근에 그 학종 절대법칙이라고 이제 새로 신간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신간을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사시던데, 그 학종 절대법칙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있기는 하지만 이해 갖고는 안 되는 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전형들, 뭐 논술이나 뭐 논술도 전형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합격을 할 수는 없죠.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수능의 경우에 이제 이해만 가지고도 합격이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점수 체제에 의해서 어쨌든 대학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논술도 마찬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이해 가지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나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 논술 전형도 당연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특별히 학원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컨설팅을 받는다 그래서 합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도움은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그 컨설팅을 또 매달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역할을 학부모가 해줘야 된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대입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만났던 한 학생의 경우에 그 학교의 전교 1등이지만 그 학생의 목표는 성대가 목표였고 또 한양대가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너 전교 1등씩이나 하면서 이렇게 대학을 성대나 한양대를 이렇게 제1 목표로 삼았니? 라고 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하긴 하지만 이전 연도에 또는 그 이전 연도에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대학을 뭐 서연고가 되었든 뭐 어쨌든 그 랭킹들이 있죠. 서성안이 되었든 이런 대학에 거의 합격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 연도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이제 최종 대학의 목표가 그런 그 성균관대나 한양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너의 경우에는 서울대를 합격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에는 너의 기록물이 뭐뭐가 문제가 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몰랐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거에 대한 그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또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고정관념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그냥 흘러가는 소문에 의한 아니면 언론에 나왔던 언론 기사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메이저 언론사들이죠. 또는 뭐 방송국도 포함해서 이런 거에 나왔던 어떤 매우 자극적인 정말 몇십만 명의 한두 건이나 있을까 말까한 그런 것을 메인 뉴스로 삼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판하는 그런 신문 기사들이 굉장히 많죠. 또 방송국의 뉴스들도 많죠. 이러다 보니까 생긴 오해, 고정관념들이 이 학생으로 하여금 꿈조차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뭐라고 하죠? 수능으로 가지 굳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그런 관념들, 생각들이 결국은 이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1등급, 뭐 그 학교의 전교 1등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의 2등급, 3등급, 4등급의 학생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쩌다가 성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학기에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또는 뭐 무단결석을 한 번 한 학생이 있는데 그 무단결석으로 인해서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지원할 수가 없어. 나는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불가능해. 라는 거죠. 또 최근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 고등학교의 여학생이 기말고사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메이저 언론사나 이런 거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뭐 교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그렇게 이제 그런 절망적인 성적표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을 비관하고 자살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1학년이었죠.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목표, 성적을 내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는 결국은 학벌에 대한, 그러니까 학벌에 대한 욕심 또는 더 좋은 대학에 대한 욕심 때문이 더 근본적인 이유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뭐 성적 한두 번 떨어졌다고 해서 뭔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압력들을 학부모를 통해서 받았거나 또는 뭐 학교를 통해서 받았거나 또는 친구를 통해서 받았던 그런 생각들이 결국 모아져서 그런 극단적인 사태로 몰고 간 거죠. 물론 뭐 우리 에듀진에서도 그런 경우를 좀 알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뭐 기사화는 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정보 중심인데 어떤 사회적 이슈 문제가 어떤 대입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한 개인의 어쨌든 또는 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화하는 것이 우리 에듀진 뉴스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어쨌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기사화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그 학종 절대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책을 쓰기 전에 뭐 어찌됐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가 나오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뭐라고 하죠?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만났던 학부모들이나 교사들 또 학생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규칙이 있다. 그러니까 경기 규칙을 제대로 몰라서 나오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종 절대법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쓴 것이죠. 제목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의 그 입문편에 보면 어떻게 보면 되도 않는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노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의 사례와 또 그 성적은 좋았지만 그래서 성적이 좋다 그래서 모든 대학에 다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그 과에 맞는 또는 그 대학의 레벨에 맞는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기 위해서는 각 대학마다 레벨 차이가 존재하듯이 대학마다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맞는 대학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쨌든 그것도 경기 규칙의 하나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수능의 경우에 서울대 가려면 뭐 몇 개를 틀려야 되고 몇 점을 맞아야 되고 연대 가려면 어떻고 어떤 그런 것도 룰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수능의 경우에도 수능 정시의 경우에도 컨설팅이라는 걸 받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경우라면 그것을 잘 분석해서 학생들 최상위권 아이들을 이것은 몇 명이 어떻게 될 거니까 몇 점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틀린 아이 어떤 번은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능 정시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분석력이 매우 뛰어난 컨설턴트가 필요한 거죠. 아무나 그냥 컨설팅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도 그런 룰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입학사정관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컨설팅하면 다 합격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경쟁이라는 룰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겨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고대 입학사정관이면 고대를 아는 것이지 다른 대학을 아는 거 아니죠. 또 하나는 고대 입학사정관이라고 해서 자기가 보는 눈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선발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려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경기 규칙을 알아야 하는 사람은 학생 당사자와 학부모와 교사들인 거죠. 여전히. 그것은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력을 일단 높여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중에 제일 많았던 게 성적이 아니냐. 성적은 아닌 거죠. 그건 분명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레벨 따라 성적이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아이의 학생부 기록이 아무리 좋아도 4, 5, 6등급 아이들이 서울대에 합격하지 못하죠. 그러려면 그 서울대에 맞는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연대, 고대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의 아이들은 그죠? 2등급, 3등급 때도 서연고에 합격하는 애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의 학생부 기록에는 무엇이 적혀 있길래 합격하느냐는 거죠. 성적은 비슷한데 일반고나 어쨌든 비슷하죠. 그죠? 근데 그것 안에 있는 기록이 어떤 게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를 통해서 밝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학생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인 거죠. 바꾸지 않으니까 당연히 성적이 나쁘면 떨어지는 줄 안다든지 아니면 성적이 좋아도 그냥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전 응용서가 바로 학종 절대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굳이 이렇게 학종 절대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식을 배우는 데는 이렇게 유튜브 한두 번 갖고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는 많은 학부모들 중에 이 학종 절대법칙 또는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이거나 아니면 나침반이나 톡톡을 구독하는 학부모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다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해서 유튜브를 찾아서 또 듣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식이 알았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이는 매일매일 새롭게 자라나고 아이하고 상담해야 될 내용은 매일매일 또 쌓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답을 얻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현명해져야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튜브 한두 번 보는 걸로 또는 두세 번 보는 걸로 나는 우리 아이를 잘 교육할 수 있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학부모님이 갖고 계신 지식의 정도는 더 많은 지식을 탐색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런 결과물이 결국 대학을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4등급, 5등급 됐다 그래서 서울 상위 10위권 대학에 못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찍으려면 24시간을 학생부 종합전형을 강의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안다 그래서 또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든 것을
나름대로 했겠지만 결국은 아이마다 갖고 있는 성향, 성격, 성적,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역량 이런 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니까 당연히 정보 습득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학종 절대 법칙에서 제가 가장 크게 1번으로 첫 번째 삼았던 건 경기 규칙을 알아야 이긴다라는 얘기였어요. 경기 규칙을 모르고서는 아무 4등급, 5등급에도 좋은 대학 합격하는 이유는 경기 규칙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경기 규칙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이 책 안에 있는 거고 명문대 책 안에도 있지만 이 책 안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러면 아이들마다 또는 학교마다 모든 상황이 다 다르죠.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교사마다 상황 다 다릅니다. 교사마다 기록의 양도 다르고요. 기록의 양뿐만이 아니라 기록의 질 또한도 다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이가 특정한 어떤 교사 때문에 실망하는 수도 있죠. 실망해서 나는 준비 안 해. 우리 선생이 안 된대. 이걸로 끝이야.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큰 대학들을 학생부 교과의 성적이고 수능도 성적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2, 3등급도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의 요인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주 웃기게도 교사라는 겁니다. 학교이고. 이런 사실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를 불식하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기에는 자꾸 그걸 포기했다는 그 자체는 이미 성적도 4, 5등급, 3, 4, 5등급이지만 결국 거기 그 수준에 맞는 대학분이 못 간다는 거죠. 아이가 분명히 역량을 키우면 또는 역량이 현재 있는 상태, 그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훨씬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유는 경기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앞으로 10분 이내로 방송을 촬영해야 됐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어쨌든 올해는 제가 학종 절대법칙이나 또는 2월 달의 경우에도 이게 학교에 교사들 대상 그 연수 강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찾아뵙지는 못하겠지만 2월까지, 3월까지인가? 2월까지 그럴 것 같습니다. 3월 달에는 이제 학교도 바쁘니까 연수를 거의 없죠. 한다고 해도 뭐 4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뭐 그거야 강의가 요청 오면 저야 이제 상하정 봐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제 가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 학부모님들 중요한 건 학교가 대입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 잘 알려고 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마침 그 교사에게 교장이 주는 백이 없으면 그냥 또 그 능력도 사그라지게 만드는 게 학교죠. 아니, 학교가 아니라 그게 조직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교사가 저한테 이렇게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다가도 학교에 가면 교사나 누군가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니래 해서 찌그러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제 강의를 몇 번이나 들었던 학부모라면 우리 학부모님이 훨씬 더 많이 상대방보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제 말씀을 믿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올해는 어찌됐건 가능한 한 우리 학부모님들을 어쨌든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많이 늘려서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공부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2개 영상 찍었었는데요. 공부법과 관련해서도 결국 아이의 동의나 아이에게 어쨌든 조언을 통해서 아이가 바꿔지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성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서울대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연고대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한양대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중앙대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 조건이 꼭 1등급이어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 단 1등급이라도 올릴 수 있는 단 1점이라도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그 학생을 대학이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에 담아두시고
공부법도 이 정도 성적이면 불가능해. 이런 생각은 접고 제가 얘기한 대로 단 1점이라도 올릴 수 있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